추석 때까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이라든가 사적 모임 수를 다소 완화하긴 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은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자영업자만 이 방역 조치들이 잡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거리두기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예. 자영업자 현장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지금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률 자체가 너무 높아서 네. 지금 45만여 개 정도 코로나 이후에 45만여 개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있고요. 지금 빚은 66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뭐 빚을 지고 폐업을 하다 못해 자살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소식이 좀 비일비재하게 들려올 정도로 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 폐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뭐 업종 전환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현재 업종 전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좀 막심하고요. 예. 보통 폐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월세가 밀려서 네. 보증금까지 다 소진하면은 이제 보통 업무적으로 퇴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빚으로 고스란히 떠안은 채 폐업을 하는 이런 유형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업종 전환 자체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뭐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재난지원금, 뭐 버팀목 자금 같은 것들 몇 차례 걸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대출금 같은 거 만기 연장 조치도 하고 이자 상황 같은 거 유예해 준다라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선 피해 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네.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피해를 입은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그 한정적인 예산에서 피해 입은 자들을 모두 다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월세만 하더라도 상권마다 다 다른데 네. 획일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금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조사가 돼야지만 네. 정확하게 그것이 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지금 현재 계속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한 60% 국민 정도가 이제 1차 접종 지금 마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조치들 보면은 4단계 수도권 4단계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예. 그 영업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좀 늘렸고 그리고 방역 완료하신 분들은 인원 추가가 좀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조치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기존에 10시였던 시간을 9시로 규제를 했다가 다시 10시로 한 거라서 완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충분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네. 보통 지금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는 고령자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같은 경우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좀 뭔가 크게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방역 조치 결정 같은 걸 내릴 때 방역의 수준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민생, 경제라는 측면에서 또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가장 좀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방역 조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라든가 입장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절차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 중수본, 중대본, 방대본 쪽에서 저희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청취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치명률 2% 이상이었던 올 초에 저희가 이게 좀
확립이 된 거리두기 개편안이었고 이 시행이 사실은 3월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3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 좀 미뤄져서 지금 7월에 하게 된 거고요.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7월에는 네. 치명률이 2%였던 때가 아니라 0.2%까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7월 초입됐을 때 우리가 많이 좀 거리두기 완화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추세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0.2% 정도의 치명률이면은 2%에서 0.2%면 엄청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2%대 설립해놓은 그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고강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은 0.2%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단계로 그 3월에 시행했어야 될 게 7월로 미뤄진 거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서울대 의료 연구팀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네. 현재 거리두기 자체는 폐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을 좀 제가 전해드리면 물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추석 전에 그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 지금 달성을 하고요. 네. 이 확산세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꺾인다고 한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좀 일상에 가까운 거리두기로 점차 전환하겠다 이런 지금 목표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주 정도 좀 참을 수는 없을까라는 죄송합니다만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예. 저희가 정부의 모든 협조를 해서 지난 1년 6개월을 자영업자들이만 희생을 해서 코로나에 좀 앞장서 왔습니다. 방역에. 네. 그래서 확진자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았다라는 거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이면에는 저희가 희생돼 있던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어떤 국민이 자기가 빚을 지면서 또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계속 협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한 달을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한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1년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확진자 수가 제로가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례로 대만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나라를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델타 변이라는 바이러스가 성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자영업자들만 2주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한 달이 연장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7월에 차량 시위를 했을 때만 해도 이건 네. 분명히 추석까지 유행을 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달라고 저희가 했었지만 그때 정부에서는 고강도 짧고 굵게 끝낸다. 그 취지로 하셨지만 지금 벌써 장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데이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데이터 기반이 있는데 이 기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대 의대팀이라든지 이런 연구진들이 기반이 돼 있는 데이터라서 네. 한쪽 주장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말씀하신 그 자영업자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선은 그 김윤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표하신 그 서울대 의료팀의 연구 결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는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벌써 먼저 경험을 했고 거기서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거리두기 철폐라든지 정상적인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 네, 네. 그것을 저희가 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은 이 비대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거리두기 현재 보면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영업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영업의 제한적인 것들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네. 자영업자가 전체적인 그 코로나 확진 비율을 보면 20%입니다. 네. 근데 이 엄청난 유행 지금 뭐 2,000명 넘어갔던 이 유행에서 이 20%를 잡는다고 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머지 80%의 감염 경로가 있는데 네. 20%를 잡는다고 해서 어떻게 80%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잡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네. 전 국민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을 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역에만 협조하고 희생해라라고 했을 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영업 제한 폐지하고 그리고 자영업자에서 확산하는 추세를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쪽만 잡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방역 조치를 좀 바꿔가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자릿수 확진자가 지금 우리가 60일 넘게 나오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은 셧다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자꾸 저희가 확진자 수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에 질병 발병했을 때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고요. 그런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 환자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드느냐 수치를 보면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0.1%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0.2% 수준이고요. 그럼 나머지 0.1%를 위해서 경제적 사망이라는 또 사회적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 사망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수준인가 과연 너무 과잉된 지금 행정 조치는 아니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을 품는 겁니다. 네. 0165님께서 폐업하면 대출 다 갚아야 해서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좀 말씀도 해 주셨고 8619님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자유롭게 열게 하면 방역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답을 좀 해 주시죠. 우선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하지 못하고 빚을 끌어안고 있다가 나중에는 파산하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방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감염 경로가 30%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공공의료의 인료 확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의료 쪽에 조금 더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의료 시스템을 더 공고히 만들면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질병으로서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서울대 의료팀의 입장이고요. 많은 의료진들께서 뭐 분명히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영업자의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그 전문가들도 연구를 하고 결과를 냈을 때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 열어주세요라는 땡땡 쓰듯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의료 이제 데이터에 이제 기반한 그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또 내일 전국적으로 지난 7월에 서울에서 했었고 8월에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했었는데 내일은 전국 9개 시도에서 심야에 차량 시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뭐 게릴라성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사전에 장소를 고지를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경찰들이 굉장히 통제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좀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시고 저희가 차량이 지나가는 것에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그 시민들을 위해서 통제를 잘 하시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서울과 경남 같은 경우는 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굉장히 오래 335 뭐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막 돌아서 오히려 이렇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좀 안전사고의 부분에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먼저 장소를 고지를 해서 경찰이 좀 통제를 잘할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량 시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저희가 무슨 반정부 시위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간다 살려달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목소리마저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좀 국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정부가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은 좀 멈춰주셨으면 그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 지난 집회에서 이게 미신고 집회였다라고 해서 경찰 조사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후속 조치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 올지 이런 부분을 사실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인 시위를 차량 안에서 하는 1인 시위지 않습니까? 근데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고 싶어도 1인 시위 자체는 신고를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명이 제한이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49명으로 집회 신고를 다 마친 상황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인 시위로 저희가 신고를 하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미신고라고 신고 자체가 할 수 없어서 미신고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위한 세부 기준 확정한다면서 오는 10월 8일입니다. 손실보상 심의위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비대위는 어떤 입장인가요? 우선 일단 조속히 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면 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열리는 것에 대한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안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7월부터 시행되는 이 3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이 온전히 100% 손실이 보상이 돼야지만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손실보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이어나갈 것이냐 또다시 절망을 맛볼 것이냐 그것에 조금 시선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힘들다. 자영업자만 힘든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만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비대위 대표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네, 우선 부족한 인력난이지만 정말 노력하시는 의료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고통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힘들다라는 말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은 수익이라는 것이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네.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사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마이너스를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를 해왔지만 그것이 너무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국민들께서도 저희도 다 같이 힘들지만 빚을 지면서 코로나에 저희 자영업자만 문을 닫게 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정말 장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